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아오라. 김정은이 직접 분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핵무기 개발 총책임자가 가족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은폐는커녕 주변국에까지 협조를 요청하며 전례 없는 추적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사라졌을까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김정은이 직접 경로 명령을 내린 걸까요? 오늘 그 모든 진실을 직접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저는 김철수, 평양김책공업단지 핵무기 설계 책임자였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국가의 명령 아래 한 번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실험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실험의 결과가 제 아들의 생명과 맞바꿔질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국의 영웅에서 국가반역자로 추락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감옥이었어. 저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 한 번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USB 하나가 체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탈출의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세상에 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1장 붕괴의 전조. 평양김책공업단지 밤 11시. 내 손끝이 떨렸다. 모니터 화면에 마지막 파일 핵심 설계도 12을 삭제하려는 순간 키보드 위에 땀이 뚝 떨어졌다. 15년간 쌓아온 연구가 한 번의 클릭으로 사라진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정말 내일이야? 문틈으로 불빛을 지켜보던 아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도 돌리지 못한 채 대답했다. 내일 새벽 다 끝낼 거야.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경비병의 야간 순찰이었다. 나는 숨을 참으며 마우스 커서를 삭제 버튼 위로 옮겼다. 이 데이터만 있으면 체제는 5년 안에 전략 무기를 완성할 수 있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떠나야 했다. 삭제 키를 누르는 순간 창밖 철조망 너머에서 짧은 섬광이 번쩍였다. 저건 뭐야? 유나가 창가로 달려가며 숨을 삼켰다. 어둠 속 누군가 야간 투시경으로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모니터를 껐다. 들켰어? 아니, 아직은.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같은 시각 보안부 당직실. 리명철 상사는 외곽 7구역에서 포착된 열화상 신호를 보고서에 기록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려던 순간 내선 전화가 울렸다. 리 상사, 그 보고서 올리지 마.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명철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구십니까? 넌 몰라도 돼. 오늘 밤 7구역은 이상 없음으로 처리해. 명령이야. 전화가 끊겼다. 명철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들여다봤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김철수의 탈출을 돕고 있었다. 아니면 더 큰 함정을 파는 건지도 몰랐다. 나는 어둠 속에서 유나의 손을 꽉 잡았다. 창밖에서 또 섬광이 번쩍였다. 내일 새벽 우리는 이곳을 떠난다. 반드시 살아서. 제2장 철조망의 그림자. 새벽 2시. 우리 가족 셋은 군수공장 지하 배수로 입구 앞에 섰다. 녹슨 철제 뚜껑을 열자 악취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이 길은 내가 직접 설계한 핵시설 배관망의 일부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만든 길로 도망치고 있었다. 이 길로 나가면 3km 뒤가 강이야. 유나는 6살 아들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무섭지? 그래도 아빠 믿고 따라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고였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멀리서 군견의 짖음이 들려왔다.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추격조가 벌써 우리 숙소를 확인한 모양이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 순간 경비병들의 무전기 소리가 뚝 끊겼다.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왜 조용해진 거야?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도 몰랐다. 무전 주파수가 교란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통신을 차단한 건지.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지금이야. 들어가. 나는 민준을 안아 배수로 안으로 밀어 넣었다. 유나가 뒤따랐고 나는 마지막으로 철제 뚜껑을 닫으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어둠이 우리를 삼켰다. 배수로는 생각보다 좁았다. 허리를 굽혀도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였다. 발밑에는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벽면에선 이끼와 녹물이 흘러내렸다. 숨 쉴 때마다 악취가 폐를 찔렀다. 아빠. 숨이 안 쉬어져. 민준이 헐떡이며 말했다. 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조금만 참아. 곧 나갈 수 있어. 하지만 나도 알고 있었다. 3km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다. 특히 이런 밀폐된 공간에선 우리는 물속을 헤쳐 나아갔다.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발이 무언가에 걸렸다. 쥐사체였다. 유나가 비명을 삼켰다. 괜찮아. 계속 가자. 위에서 다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배수로 입구를 찾아낸 것 같았다. 나는 민준을 업고 속도를 냈다. 살아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중얼거렸다. 유나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어둠 속을 달렸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셨고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머리 위에서 철제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제3장. 강을 건너는 자들. 강물 위로 희미한 새벽빛이 번졌다. 배수로를 빠져나온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강둑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흙먼지가 내 발치에서 튀어올랐다. 엎드려. 나는 민준을 끌어안고 땅바닥에 몸을 던졌다. 유나도 옆에 쓰러졌다. 두 번째 총성. 세 번째. 경비병들이 거리를 좁히고 있었다. 강으로 가야 해. 나는 민준을 등에 업었다. 아이의 몸이 너무 가벼웠다. 며칠째 제대로 먹이지 못한 탓이었다. 유나가 내 손을 잡았다. 같이 가. 우리는 강둑을 향해 뛰었다. 검은 강물이 눈앞에 펼쳐졌다. 폭은 약 200m. 수심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뛰어. 나는 민준을 꽉 안고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다. 숨이 막혔다. 유나의 첨벙 소리가 옆에서 들렸다. 아빠. 무서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들의 머리를 물 위로 띄우며 발을 움직였다. 물살이 생각보다 거셌다. 강 건너편은 아직도 멀었다. 총성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물 위로 날아왔다. 튕긴 총알이 수면을 갈랐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나는 잠시 멈췄다.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 차가운 물이 입 안으로 들어왔다. 기침이 터졌다. 만약 여기서 죽는다면.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적어도 자유로 가는 길 위에서. 유나가 내 옆으로 헤엄쳐왔다. 그녀의 눈이 젖어 있었다. 눈물인지 강물인지 알 수 없었다.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그녀가 내 등을 밀었다. 나는 다시 팔을 저었다. 민준이 내 등에 매달려 숨을 헐떡였다. 물결이 우리 발을 덮쳤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발끝에 자갈이 닿았다. 강 건너편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강둑으로 기어올랐다. 유나가 뒤따라 올라왔다. 우리는 그대로 땅에 쓰러졌다. 살았어. 살았어. 유나가 흐느꼈다. 나는 민준을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확인했다. 창백했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그때 수풀 사이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이쪽으로.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손이 내밀어졌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아니, 너무 따뜻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남자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악수는 낯설었다. 구원이라기보단 거래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서둘러요. 시간이 없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나는 유나와 민준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따랐다. 뒤돌아보니 강 건너편에서 경비병들이 소리치고 있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제사장. 진실의 대가. 남자는 우리를 낡은 헛간으로 이끌었다. 여기서 잠시 쉬세요. 곧 차량이 올 겁니다. 나는 민준을 바닥에 눕히고 유나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우리는 살았다. 강을 건넜다. 이제 자유까지 한 걸음만 남았다. 남자가 손전등을 켰다.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내게 물 한 병을 건넸다. 김철수 박사님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남측 정보부에서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안도감이 밀려왔다. 우리는 정말로 살아난 것이었다. 하지만 남자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당신의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멈칫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친절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다. 데이터? 무슨? 핵심 설계도 12. 당신이 15년간 개발한 전략 무기 자료 말입니다. 내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유나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없어. 전부 지웠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거짓말 마세요, 박사님.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렇게 멍청할 리 없어요. 백업은 어디에 숨겼습니까? 정말 없다고.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품에서 권총을 꺼냈다.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무전기가 끊긴 이유. 경비병들이 우리를 놓친 이유. 이 남자가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유. 당신. 남측 사람이 아니지. 남자가 피식 웃었다. 영리하시네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국가보위성. 당신들이 날 도망치게 만든 거야. 도망? 아니, 회수 작전이었죠. 당신을 탈출시켜서 숨겨둔 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권력투쟁은 복잡한 거예요, 박사님. 당신은 그저 미끼였을 뿐입니다. 유나가 비명을 삼켰다.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내 가족은 아무 죄가 없어. 알아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총구를 내게 겨눴다. 나는 눈을 감았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 자유를 향한 모든 꿈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고통은 오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다. 헛간 입구에서 또 다른 인형이 나타났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박사님. 진짜 남측 요원이었다. 나는 그 순간 주머니 속 작은 USB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요원에게 건넸다. 이게 전부예요. 핵개발 실험의 모든 증거입니다. 요원이 USB를 받아들었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우리는 살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훗날 그 USB는 국제사회를 뒤흔들 증거가 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헛간에서 나는 다만 아들을 안고 울었다. 진실의 대가는 언제나 비싸다. 제5장. 자유의 그림자.
몇 년 후 남한의 한 대학 연구실. 윤아는 연구보조원으로 일하며 강의실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본다. 봄볕이 따스하다. 캠퍼스엔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자유로운 젊은이들. 꿈을 꾸는 사람들. 그녀는 가끔 그날을 떠올린다. 차가운 강물. 울려 퍼진 총성. 그리고 헛간에서 쓰러진 남편의 모습. 철수는 살았다. 어깨에 총을 맞았지만 살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민준을 안고 흐느꼈다. 미안해. 내가 이런 걸 겪게 해서. 2년 전 철수는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윤아는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먼저 부서졌다는 걸. 자유는 그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민주는 이제 10살이 되었다.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끔 강가에 가면 울음을 터뜨린다. 몸이 기억하는 공포는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윤아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철수가 그날 밤 건넸던 그것. 녹슬고 흠집투성이지만 아직도 작동한다. 그녀는 USB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다. 자유는 당신에게 너무 비싼 꿈이었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 작은 USB 하나가 국제사회를 움직였다. 유엔 조사단이 북한 핵시설을 추궁했고 제재가 강화되었다. 언론은 김철수를 영웅이라 불렀다. 자유를 위해 모든 걸 바친 탈북 과학자. 하지만 윤아는 안다.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가족을 지키려 했던 평범한 남편이었다. 아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아버지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영웅이 되길 강요했고 그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 엄마.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아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돌아봤다. 왜?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어? 민준이 물었다. 윤아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까? 영웅? 희생자? 패배자? 용감한 사람이었어. 그녀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자기 책상으로 돌아갔다. 윤아는 USB를 서랍에 다시 넣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캠퍼스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는 살았어요. 당신 덕분에. 하지만 그 자유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강물의 기억, 총성의 울림,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오늘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관심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